네, 안녕하세요. 원희맨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도 귀를 기울이자라는 조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이 투자의 동반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침반 역할을 해줄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 머니맨이 든든한 또 조력자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또 낮과 저녁에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부동산 또 토지 관련된 투자 전략 힌트도 저희한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수화기 들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방송 내용 그리고 세미나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쪽지나 게시글도 SNS 경로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고하니까 그때그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지금 아래 주소로 SNS로도 함께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루한 개발의 송병현 대표와 함께 오늘 한 시간 또 꾸며드릴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슬슬 추워지는 거 보니까 본격적인 겨울이 올 것 같아요. 네. 네네. 대표님, 네. 입동 지난 지가 한참 지났죠. 지났는데, 네네네. 네. 월동 준비는 잘 하고 계세요? 아, 월동 준비요? 네. 그러게요.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할지. 옛날 같으면 월동 준비하면 연탄을 띄웠죠. 아이고, 네네네. 저도 연탄 네네. 세대거든요. 어렸을 때.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 아, 네. 요즘은 월동 준비가 이제 그 김장이나 연탄 이런 떼는 시절이 아니고 네. 자녀들 일자리 잘 들어가는가. 아. 그다음에 자금의 어떤 투자처에 잘 맞아요. 들어가 있는가. 네, 이게 네. 월동 준비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동 준비를 잘 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렇죠? 네.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친구,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 하나 만나는 거. 어렵죠. 그다음에 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죠. 네. 그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혹시 인생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선생님 정도 있으십니까? 아, 저도 찾아봐야겠어요. 찾아봐야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인생의 선생님들을 좀 잘 만났지 않았나. 지금도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제가 흐트러지고 혹은 아니한 생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조력을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계통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계통을 이렇게 네. 해주신 분이 있고 저는 또 저희 세미나나 또 저와 함께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네. 어떤 부동산 쪽으로 투자했을 때 바른 방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내가 노력하고 다른 있습니다. 사람의 네네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희도 보면서 많은 것들 배우고 또 소중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시는 한 주가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 세미나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대표님. 지방에 네. 지금 쫙 돌아서 네. 지금 또 정점을 짓는 데가 내일이죠. 네. 내일 저희가 전주 제가 이곳에서 자랐고 태어나진 네. 않았지만 자랐고 고향이시네요, 이곳에 전주가. 네. 네네 발전 방향을 또 지켜와봤고요. 또 여기서 좋은 일들도 많았고 또 기쁜 일도 많았고 네. 이런 지역인데 고향 같은 전주 제가 내일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전주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내일 모레죠. 모레 연이어서 목요일? 저희가 네. 목요일 대구 쪽으로 가서 또 세미나를 계획을 잡고 있고 네. 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드디어 네. 제가 2주 만에 네. 네, 서울로 오세요. 서울 경기도권 이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홍대 쪽에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청년문화회관에서 저희가 3층에 1시 반부터 3시, 4시까지 네. 저희가
세미나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또 끝나기가 무섭게 또 지방에 또 갑니다. 또 가세요? 네네네.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진짜 네, 바쁘시네요. 11월 한 달은 아이고. 정말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좀 바쁘게 보내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바쁘시니까 또 얼마나 지역에 계신 분들 좋아하실까 싶네요. 또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네. 지금 지방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네. 서울의 경기 못지않게 지방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지방 분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제가 나름대로 없는 기지만 길을 팍팍 넣어드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동우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또 이제 지방 강연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전주로 찾아가고요. 그 다음 날에는 바로 대구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잠깐 또 서울로 올라올 기회도 있네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월요일에 홍대에서 세미나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참고 잘 해두셨다가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세미나즈 꼭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또 상담 받아보시는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주와 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표님께 네, 전주의 부동산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저희가 뭐를 한번 알아봐야 되나요? 네. 전주를 보시면요. 전라북도 도청을 끼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청. 네. 네네.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전라남도 광주는 네. 도청을 뺏겼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네. 이쪽 전주는 원래 전라북도 도청을 끼고 있지만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기면서 네. 그 지역 일대, 즉 전주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더 키워가는 이런 구조. 일장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청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빠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더욱더 어떤 생활 인프라나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반등을 강하게 끌어오르는 이런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네네. 구도심이 굉장히 낙후돼 버렸다. 차이가 또 많이 상권 벌어졌군요. 자체가 분산되는 현상을 좀 나타냈죠. 그래서 오히려 구도심이 좀 낙후되는 이런 형태 이럴 때 띄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도청 그 뒤쪽으로 완주군이거든요. 그 네. 김제 넘어가는 쪽 네. 그쪽에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구도심이 힘을 좀 덜 못 내고 네. 오히려 신도시민 도청을 끼고 있는 완산구청 그쪽으로 해서 중심권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장일단했다. 네. 또 한 가지는 장점으로 도시가 도청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형태에서 네네. 구도심과 굉장히 근접도를 갖고 있으면서 상생 효과를 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가 도청, 즉 신도심에 맞춰서 구도심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 힘을 갖고 힘 있다고 볼 받을까요, 수 있고요. 구도심도? 네. 네네. 또 그 바로 뒤쪽으로 한방산이거든요. 만성리 일대로 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서울에 좀 특히나 지금 강남권도 어떤 수익 상품으로 상가나 네. 어떤 오피스텔 개념으로 수익률이 5% 넘는데 거의 찾기 힘듭니다. 5%. 즉 매매가 호가 시장은 많이 올라온 시장에서 네. 거기에 따르는 임대 시장은 아직 덜 올라와 있는 시장. 오히려 매매가는 건물의 시장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임대 시장이 더 커지려면 국내외 정세도 굉장히 좋아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상권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서울의 지금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주택시장, 건물의 시장은 굉장히 좀 좋게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지금 수익용 특히나 상가, 오피스텔 개념으로는 5%를 넘는데 찾기 힘들지만 이쪽 지방에서 전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 네. 8% 심하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8%, 9%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눈을 살짝 돌리게 되면 네네.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굳이 시장 중에 한 서울에서만 곳이다 찾을 볼 수 필요가 있겠죠. 없겠네요. 네네. 네네. 다만 이쪽 시장도 구도심에서 신도시에 한 번 더 신신도시, 네. 혁신도시 들어서면서 도시발전 기조를 강하게 끌어오면서 건물의 시장, 매매가 시장이 많이 뛰었던 시장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 형성이 덜 익어 있다.
덜 상권 익었다. 형성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는 시장이거든요. 아직. 다만 네. 하지만 건물 시장 대비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상권을 막 갖춰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는 이런 시장. 그래서 네. 전주가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로 보시면 평균 한 650에서 700선을 아직 못 넘기고 있습니다. 완산구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한 800만 원 선이 좀 안 되는 네, 평균 네. 중간 아파트 가격. 물론 이제 1,200만 원 넘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덕진구 같은 경우 구도심이죠. 덕진구 같은 경우 약 500만 원 선을 우회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건물의 시장 가격대가 지금 저렴하다. 다만 지금 도청 부분으로 하고 혁신도시 부분 네.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옛날에 그 군부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그 군부대가 남원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주위에 베드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에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주거지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네.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장. 그 중에서도 옥석이 막 가려지는 시장. 그렇겠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오르는 시장 아파트 단지는 오르고요. 네. 떨어지는 시장 같은 경우는 내놔도 누가 찾지 않는 이런 시장을 좀 보이고 격차가 있다. 심하군요. 격차가 네. 굉장히 큽니다. 네. 하지만 골고루 발전될 수밖에 없는 지금 도시 인프라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 도시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갖춰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시장이고 그 위쪽으로 지금 도청짜리 그 주변에 지금 대한방직이라는 대한방직이요? 네네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 저희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풍 가던 정도 그리고 그 소풍을 가던 지역을 기준으로 잡으면 과수원 있고요. 네. 미나리 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네네. 미나리 밭. 미나리 빵. 미나리 네. 밭. 있고 거의 뭐 젖소를 아니면 소를 놓아 키우다시피 네. 큰 초지 개념의 이런 땅들이었거든요. 이런 데에 공장이 하나 대한방제라고 오래된 공장이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이곳을 개발 기조로 가면서 지역 법인에서 이걸 땅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43층 규모. 네, 저희가 어렸을 때 63빌딩을 보러 네, 저희가 서울까지. 수학여행 오고 막 네. 이랬었거든요. 네. 이제 거꾸로 네. 수도권에 혹은 타 지역 사람들이 건물의 시장 특히나 이렇게 높은 고층 네. 빌딩 보러 익스트림 타워. 그럼요. 네, 네, 이쪽에 올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청 끼고 있고요. 혁신도 시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1번 가는 도시. 네, 그래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또 대표님의 애착까지 함께 더해지게 되면서 네네. 네.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동산동 그 위쪽으로 송천동 일대에 네. 베드타운을 만들고 있는데 단순 그 베드타운만 만들고 있는 사업에서 네. 플러스해서 동산동 일대에 탄소 산업단지를 또 늘면서 네. 일자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 단지 이렇게 하나가 볼수 산업단지가 더. 네네. 네. 그래서 동산동, 전주 이쪽 분들 같은 경우는 팔복동이라고 하거든요. 공단. 네. 그런데 이쪽이 이제 4차 산업군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단순 어떤 생산직 제조 생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최첨단 산업군으로 좀 바꾸겠어요. 바뀌어가는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짧게는 한 2, 3년, 길면 한 4, 5년 정도면 네. 공급량들을 일부 좀 쳐내는 이런 시장.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좀 과잉한 시절은 맞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지금부터 길면 한 4년까지는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혁신도시 들어섰죠. 그 다음에 도청 관계의 주변에 지금 놀고 있던 땅들의 어떤 주거지 형성 시장을 많이 지금 쏟아냈던 시장이고 위쪽으로는 송천동 일대에 지금 익스트림 타워. 익스트림 네. 타워 아니요 지금 송천동에
베드타운, 네. 그다음에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좀 많은 시장이다. 하지만 어떤 옥석가리가 끝나고 나면 네. 짧으면 2년 안에 옥석가리는 끝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더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는 타이밍까지 잡으면 넉넉 잡고 4년이면 명품 도시로 바뀔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전주하면 그동안 그 관광 1번지가 또 한옥마을이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익스트림 타워가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전주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다른 어떤 지방권에 비해서는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좀 꽤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대구는? 어떤 특징이 이렇게 있나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260만 정도 네. 되는 인구에 인구, 네.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로 보면 1,000에서 1,100만 원대밖에 안 1,100만 나오고 원. 있습니다. 네. 기준으로. 지금 대구광역시의 주거지 지금 단독주택지 지을 수 있는 땅들 네. 평균대가 600에서 800만 원 선, 이종 주거지가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대한민국 평균 용적률 205% 적용했을 경우 땅의 기준으로 건물 올라가는 기준으로 잡으면 2배, 즉 땅의 가격의 반절 계산했을 경우 네. 그러면 800 정도 기준 잡고요. 평균 가격 700 정도, 700에서 800. 네. 그다음에 실제로 건축 시행 단가 400에서 500. 그다음에 기업 이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500에서 100만 원 정도, 네. 아니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대구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1,200에서 저는 1,400전 만원 선 수준까지? 사이까지는 네. 와줘야 되는데 지금 수성구 일대만 중간 아파트 가격이 1,200만 원대 중반 후반 정도 가고 수성구는 있기 지금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군요. 네네. 예. 거기는 지금 대구 전반적으로 주거를 형성시킬 수 있는 네. 땅 가격군 기준으로는 맞는 시장이다. 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좀 가격대가 좀 덜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끌어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 형성돼 있는 가격대 기준으로는 아직 덜 올라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 지금 아파트를 쏟아낸 구조로 보면 네. 달서구 일대 이쪽 서쪽 방향이죠. 네. 서쪽 방향하고 동쪽 방향이 많이 공급을 했는데 네. 동쪽 방향 같은 경우는 이쪽에 혁신도시, 상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쪽에 어떤 수요층과 공급층이 좀 맞아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끌어올라왔다. 네. 그다음에 수성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시 형태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함께 맞물려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쪽 동대구 쪽에서 들어오는 경산 쪽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급 대비 멸실률이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수요 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이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네. 또 안쪽으로도 중구와 북구 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이미 들어간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수성구는 더 끌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쪽 서구 달서구 쪽으로는 산업군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군이 지금 2차 산업군 제조 아직까지? 군에 네.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드는 시장. 네. 거기에 반면에 일적 달서구 밑으로 해서 지금 공급량들이 좀 많았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많은 시장, 수요는 떠나는 시장, 오히려 빠지는 시장,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쪽에서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금이 재건축으로 할 거냐, 기존의 시아파트냐, 기존 아파트냐 이런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 자체 선택을 이쪽 수성구의
개발 시장 네, 네. 혹은 재건축 시장으로 많이 움직였다 사람들이. 그래서 공급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달서구 쪽으로는 좀 덜 움직인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장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중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달성군과 함께 달서구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달성구는 한 700, 아직 800만 원대를 못 넘기고 있는 진짜 상태. 싸네요. 중간 아파트 네. 격대가.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 850만 원대 중간대. 저는 중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네. 대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1,100에서 1,200만 원 사이까지는 맞춰줘야 된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부터는 더 치고 올라가는 갭 메우기 타이밍으로 넘어갔을 때는 네. 오히려 수성구보다 달서구, 달성군이 더 커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볼 네. 수 있겠죠. 네. 네네.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호재가 있더라고요. 네, 대구도 산업선에 대해서도 네, 기대감이 주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역 분들이. 네네. 네. 지금 서대구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KTX가 지나가는 그 나들목으로 들어가는 접해지는 그래서 라인이, 네. 이 라인을 함께 연결해서요. 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그려보자면 이쪽 달서구 쪽 서대구 쪽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해서 계명대역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달성군 옥포지름을 해서 달성군으로 들어가주는 이런 라인이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도 하향 연장을 할 수 있는 하향선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1호선도 호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3호선, 4호선 개념도 굉장히 호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교통호재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가면서 대략적인 선을 조금 그어주셨는데, 네, 네네네. 잘 한번 확인을 또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그 자갈마당도 보니까 또 새롭게 주상복합이 들어선다고, 네, 또 이 부분 이 지역도 많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네. 여기가 좀 혐오 시설이 좀 있었거든요. 이쪽에, 실제로 네. 여기가 달성공원 근처 그 주변이거든요. 주변이에요? 네. 그래서 북구 쪽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 밑쪽으로는 중구 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는 그 중심부에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입니다. 달성공원 쪽 주변. 네. 그래서 이쪽이 혐오 시설들을 강력하게 좀 밖으로 빼고 여기에 주상복합 새롭게. 단지를 한번 넣어보겠다. 그래서 네. 살기 좋은 주거 요건을 갖추는 이런 구조로 가보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네, 주변 환경도 많이 깨끗해질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네네.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또 집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시는 데가 또 홍대 쪽에서 네네네. 네, 하신다고 했는데 워낙에 또 핫하죠. 뭐 홍대 근처에 그렇죠. 저희가 뭐 자주 둘러보기도 하고 하는 네네. 쪽이죠. 예. 네. 홍대. 네. 지금 홍대는 뭐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지금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3천만 원대는 이미 넘겼다. 네. 그래서 잠깐 조정을 받고 있지만 3천만 원 이하대까지 떨어지기는 좀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홍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 비율이 굉장히 많다. 다세대 비율이 굉장히 많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지금 고령화된 도시, 즉 건물의 시장만큼은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이요? 아니요, 마포구뿐만이 아니고 네네. 서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네. 중심에서도 특히나 수도권인 서울의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 이 시장이 앞으로 10년, 길면 15년 안에 네.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을 갖추면서 신도시, 새로운 도시 형태로 갖춰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특히나 망원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일대에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 도시정비 사업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직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2,800,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일대로 보면 2,5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서울 평균 조금 밑이네요. 네네. 그래서 아래네요. 서울 평균 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치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교동, 동교동 일대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예. 물론
지금 월세 시장이 많이 뛰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람들이 좀 떠나는 구조. 내가 장사하고 상권을 내가 키웠는데 월세만 높아지는 이런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상인들한테 부담이 되죠, 또. 실제로 상인들과 건물주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찾을 수밖에 없고요.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지나가게 되면 좀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 떨어지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이 이쪽 홍대 쪽으로 많이 옵니다. 실제로요. 네. 명동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좀 더 도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사드 관계 때문에 지금 확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게 올라와서 홍대 거리가 다시 활성화를 더 강하게 좀 띄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상권이 확산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되면 네. 지금 현재에서 어떤 임대 기준만 좀 안 올라가 준다면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홍대 가면은 그 깃발 부대라고 해서 그 패키지 여행을 네네네. 중국 굉장히 관광객분들 많았죠. 굉장히 많이 볼 수가 네네.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양꼬치, 뭐 허거 거리까지 생길 정도로 여전히 네네네.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또 흡수하고 있는 곳이 홍대여서 네. 네네. 홍대 지역도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요건도 있고 눈여겨봐야 할 또 지역이지 않을까. 홍대까지 해서 저희가 좀 특징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일정 도와드릴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지방 순회를 다 끝내고 와가지고 지금 내일이죠. 네. 내일 저희가 전주 세미나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전주 세미나 끝나고 저희가 바로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네. 대구 세미나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홍대 세미나를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좀 안개가 지금 거칠동 말동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 먼 발치에서 안개 너머에 햇빛이 받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인다. 네. 하지만 그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거칠까는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만 살짝 머무르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타이밍이 옵니다. 그 타이밍을 알고 잡을 거냐, 네.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맞이할 거냐. 너무 다르죠. 그런 예.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한번 오셔서 햇빛이 쫙 들었을 때 그 타이밍에 알고 한번 들어가 보는 시장 네. 접근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네네. 또 태양이 쨍쨍 비치는 그 햇빛을 맞이해 보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준비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발로 열심히 뛰고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미나장이 바로 그렇게 또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또 장소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가죠. 전주와 대구 이어서 이제 홍대까지 이어지는 세미나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좀 궁금하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 하시는 부분은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또 현명한 결정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이제 만나볼 시간이 됐네요. 네, 한 분씩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제가 네. 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기 성년에 네. 성년 테크노밸리 해갖고 네, 아파트를 34평을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네.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테크노밸리 해갖고 중형 신도시로 된다고 해서 네. 구입을 해서 좀 살고 있는데 살고 계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3년 정도.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네. 저기 서산의 그 예천동에 네네. 그 센텀파크 뷰라고 해서 서희 조합 네네. 아파트를 또 하나 갖고 있거든요. 딸 명의로. 네, 이것도, 예. 그래서 그것도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입주 예정일이 언제쯤 되나요? 센텀파크는? 네. 몇 년 남으셨어요? 21년도. 기간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네. 네. 이것도 받아 놓으신 상태고.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지금 부분은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거주하고 계신 곳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신도시가 된다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네. 지금 많이들 뭐 건물이고 뭐 상가고 다 많이 발전은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보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갖는 게 아니면- 맞는지 일단 이것도 예정돼 놓으신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두 그래서 곳 팔아야 다? 되는 건지. 아 네. 팔아야 되나 이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들어보시고 그 부분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제가 여쭤볼게요. 네. 네, 일단 거주하고 계신 곳부터 살펴드릴까요, 대표님?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가 잘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는 힘이 좀 약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이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올해도 쏟아지는 물량이 있고 내년에 또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전으로 갖고 가는 시장 외에는 좀 힘이 약하다고 좀 보일 수 있고요. 굉장히. 또 장기전으로 갖고 갔을 때 호가 시장이 많이 올라가겠느냐? 그것도 좀 약합니다. 다만 이쪽에 일자리가 아까 많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수익 시장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다. 차익 반등 시장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월세 받는 개념으로 네, 임대를 생각하시는 게 주시면 조금 맞다라고 편안하실 보여지고요.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거지 개념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거지 요건으로는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면 오케이. 하지만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솔직히 투자 개념으로는 맞지 않다. 또 특히나 주거지 개념으로 좀 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전체 세대로 한 650세대가 좀 넘는 이런 구조고 분양가 기준으로는 3억 원 이하대. 네. 그래서 2억 중반대 혹은 3억 원 이하대로 지금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입주 직전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곳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갖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지역 모두 다 월세 시장, 즉 수익 시장이나 차익 반등을 크게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둘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 하나 정도는 정리해 보시고 하나를 묶어가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 네. 자금을 묶어서 좀 오래 갖고 가는 시장은 안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 쪽에 생각하시는 것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가서 살기도 굉장히 좋고 수익 수정감으로 볼 수는 있으나 차익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는 시장이다로 정리해드리고 그 서산에 있는 지금 성현 쪽에 성현면에 이안 있는, 네. 쪽 같은 경우는요. 거기 같은 경우는 수익 시장, 즉 월세 시장으로는 괜찮으나 차익 반등 보기는 좀 힘이 약하다. 굉장히 약하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두 곳 다 조금 살펴드렸는데 지금 뭐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시고 꼭 여기를 뭐 지켜야 될 필요는 사실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선택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곳 다 차익 반등을 크게 노리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목적에 또 맞게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센터파크 네. 부서인은요. 네. 조합원 아파트로 들어갔거든요. 조합원이어가지고. 조합원 아파트로 네. 지금 조합원 아파트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네. 조합원 아파트가 가끔 이렇게 충청도 쪽으로서 가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인데 아무튼 뭐 여기도 주거지 요건으로 살아가는 요건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져가기에는 지금 이안이나 센텀이나 좀 둘 다 갖고 가기에는 좀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안 같은 경우는 수익 시장 외에는 좀 메리트가 좀 없다. 그럼 이안 수익 시장 자체도 분명히 주변에 수요청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것 뿐이지 그닥 수익도 크게 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리한다면 지금 이안 쪽을 전작거를 한번 거주하시는 걸 조금 정리하는 게. 정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성자님, 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이쪽 저쪽에도 또 뭐 현대 계열사가 뭐 공장이 뭐 들어오니 뭐니 막 말도 많고 그런 얘기 들리고 그래서 기대를 그래서 했는데 또 가지고 계세요.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참고로 이렇게 미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대가 서산 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 현대 사람들은 출퇴근 쪽으로 선택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한쪽이 커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약하고 또 실제로 현대 분들이 와가지고 이 밑쪽으로 서산 쪽 예천지구 쪽으로 와서 머무르는 구조로 갔을 경우에도 기존에 들어오는 인구 대비 수요 대비 공급량들을 계속 앞으로 쏟아낼 상황이기 공급이 때문에 많아서.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황 지역 자체가 그래서 가격 반등이 크게 이루어지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옥석을 조금 가리자면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차익이 좀 있다. 기존 아파트보다. 그리고 임대를 놓더라도 좀 잘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센터지구 같은 교통이 굉장히 편한 지구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밑에 거 가져가신 걸로 선택하시는 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조금 아쉬우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네네. 들어보니까 아쉬움이 좀 남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해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추가적으로 더 뭐 괜찮은 장소가 있다거나 하시면 그때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브는 시청자님 도와드렸습니다. 아우, 너무 좀 속상해 조금 하시는 것 저도 이렇게 같아서. 방송에서 네. 조금 아닙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방송에서 좋은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좀 나쁜 거는 조금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을 해줘야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시청자님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럼요.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이래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고 하면 좀 안 맞는 얘기 같죠. 네, 아마 네네. 다 감안하시고 네, 들으셨을 것 같고 조금 더 힘내시면서 네, 일단은 옥석을 가리자면 두 개 중에는 또 후자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네, 진단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제가 2006년 8월에 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네. 3326번지 성남동 어울림 아파트를 매입 거주 중이고 25평입니다. 아, 그리고- 그럼 꽤 되셨네요, 거주하신 지? 예. 예, 그리고 예. 금년 8월에 네. 그 서울시 신길동 조합 25평 아파트 입주권을 계약해서 2023년경에 준공 계획입니다.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신길동이요, 시청자님? 예. 네, 네. 그 인근동에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 성남에 네, 네. 그 성남동 어울림 아파트를 언제 매도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문의하였습니다. 네, 아우, 너무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궁금하신 부분을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네. 일단 성남동에 있는 거 굉장히 꽤 오래 거주를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때의 모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진입구계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신개발들 오피스텔 시장들이 많이 쏟아지고 오피스텔 시장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 사이점인 모란 시장과 함께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가 아파트 값이 공급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떨어지겠느냐? 절대 안 떨어지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이미 조금 올라와 있고요. 가격대가 주변 요건의 공원이나 또 어떤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공원들 교통 이런 관공서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아파트값 절대 안 떨어지고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마시고 보유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성남이 네. 전체적으로 투자 메리트 기준으로 잡으면 좀 안 맞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성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기준, 즉 재건축 시장이 아니라 재개발 시장이다. 재개발 시장인데 이곳은 아파트, 빌라 적당히 섞여 있는 시장에 재개발 시장이 아니고요. 21세기형이 아닌 20세기형 도시개발 형태. 즉 빌라, 연립, 다세대들만 있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도 분당, 판교는 핫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성남 구도심에 재건축, 재개발, 빌라, 연립, 다세대는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물론 재건축, 재개발을 분명히 해야지만
투기 형태로 움직이는 건 안 맞다. 그 지역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가격대로 그 주민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자체로 개발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괜히 이런 시장을 어떤 투기 어떤 조정을 하면서 띄우는 시장은 안 맞다. 오히려 그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군가는 기쁨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슬픔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띄울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보여지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분당 쪽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는 고등지구, 네. 그다음에 밑에 대장지구, 그다음에 제3판교 규주로 교통 호재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세대별 기준으로도 한 500세대 넘는 구조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12년, 13년 차. 살기도 딱 좋은 거의 뭐 어떤 초창기에 아파트 들어가셨네요. 구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길동 같은 경우는요. 준공 예정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갖고 가시는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쪽도요? 네네. 네. 여기는 또 교통 호재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 도시 정비 사업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면 앞으로도 그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에 그 상당한 가격대가 더 붙을 수 있다. 추가 프리미엄도 네네. 가능하다? 그래서 네. 갖고 가시는 쪽으로 둘 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렇게 바둑을 두자면 수를 놓죠. 수를 놓을 때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놓는데 보통 한 수는 잘 놓는데 다음 수, 두 수를 잘못 놓는다든가 한 수를 잘못 놔서 그 다음 수라도 신중하게 잘 놓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수를 다 잘 뒀어요. 와, 그래서 네. 투자 대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냈고 차익 반등, 수익 반등까지 다 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잘하셨다. 꼭 갖고 가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그 서울 신길동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네네. 그 9억 공시가격 6억 이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시가가 9억 이상이면 안 되고요. 6억, 스키보다 84메타제곱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9억 이하의 84메타제곱 이하면 가능하시다. 그리고 지금 어째 입주 물량으로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 입주 물량으로 바뀌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023년도, 예. 늦으면 2024년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2018년. 예. 그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네네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호재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지금 입주 전까지 지금까지 붙었던 피해 플러스 피가 좀 많이 붙을 거니까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빠지는 타이밍이 있어도 놓지 마시고 버티셔라.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 들어보시고 굉장히 뭐 행복한 고민을 제가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청자님 두 곳 다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투자 잘하셨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이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또 네, 많은 분들 도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저희 좀 정리나 중요한 부분 포인트 조금 짚어드릴까요? 네. 지금 처음에는 좀 안 좋고 네. 그 다음에는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뒷분들이 지금 상담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맞아요. 나왔는데 네. 지금 그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조, 그 다음에 공급되는 형태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통하셨던 분들은 지역 산단 혹은 대기업 일부 생산 라인이 좀 내려오면서 네.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 시장, 주거지 시장이 좀 가격이 호가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지만 네. 그 자체적으로 공급량이 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 있는 산단 개념이 지금 지자체 개념으로 약 156개 정도 지자체, 그중에서 지자체마다 끼고 있는 산단이 1,500개가 넘습니다. 네. 즉 지자체 한 곳당 약
10여 곳을 갖고 있다. 서울에 25개 자치구를 빼야죠. 그러면 실제로 150 몇 개에서 네네. 25개 자치구 빠지니까 빼면은 120 몇 개구, 네네. 몇 개 지역이죠. 이곳이 1,500개의 지역 산단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지역 산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커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장이 아니다는 거 꼭 염두를 체크를 두셔라. 해두시고, 네. 그래서 지역 산단이지만 고용 창출이 2만 명 이상. 제가 그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또 이를 꼭 기억하셔라. 룰이라고. 2만 명 네. 이상, 2만 명 들어오는 지역에 수용 개발하던 지자체든 국가에서 수용한다면 2km를 넘어가지 말아달라. 네. 그리고 그 지역의 분양 직전 2년, 입주 직전 2년이 아니라요. 네. 분양 직전 2년에 들어가는 타이밍, 즉 보상이 끝난 타이밍이 맞다.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꼭 끼고 있어야 된다. 2m 이상 도로. 네. 그 다음에 20도를 넘으면 안 된다. 경사도가. 네. 네네. 이런 요건들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 산단이 굉장히 작다. 고용 창출이 2만 명이 아니라 네. 몇백 명밖에 안 늘어나는 산단들을 끼고 있는 형태다. 네. 많이 늘어나야 몇천 명이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많이 선택하고요. 그 지역 가까이에 있는 주거지도 굉장히 약하게 형성이 됩니다. 얇게. 네. 그래서 가격 반등이 좀 약한 거고요. 그 다음 분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의 지역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신개발도 이루어지지만 재건축, 재개발도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힘. 그래서 가격 반등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다. 또 그 지역에서도 도로 하나 사이로 달라지거든요.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네. 수원 성남인데 네. 위쪽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쪽 밑으로는 도로 하나 사이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지역이지만 도로 하나 사이로 메리트가 없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을 시켜주신 네네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마 잘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향후에는 또 투자 판단하시는데 오류가 없도록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네네. 두시면 이거는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요건,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세분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인지하지 못하면 사투리로 까딱 잘못하면 그죠? 잠깐 방심하면 놓쳐버립니다, 포인트를. 그래서 잘못된 투자 혹은 네. 장시간 가는 투자 혹은 오히려 속상하고 마이너스 수가 되는 있으니까.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지나치지 않다. 네. 네네. 저희 꼭 캐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대구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대표님 또 찾아뵐게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헌 대표와 함께 오늘도 부동산 편 꾸며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자산관리 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